쇼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참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춘석 법사위원장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춘석의 당적은 박탈하면서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두고 있는 민주당과 대통령실, 이걸로 꼬리가 잘라지겠느냐? 이걸로 꼬리 안 잘라집니다.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는데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어떻게든 털어내려고 하는데 그 깃털도 안 털려나갈 것 같죠. 왜냐? 이춘석에 대해서 하는 짓을 보면은 정청래는 민주당에서 제명하는 거고 국회의원직은 붙여놓고 실제로는 국회의원직을 제명해야 되는데 민주당직만 제명하면서 민주당 당적만 박탈당했죠. 그러면서 이재명이도 똑같이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당적에 대해서만 박탈하고 국회의원직은 붙여놓고 이러니 꼬리가 잘라질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 안 잘라집니다. 지금 긴급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보좌진의 명예를 이용한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 익산갑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합니다. 엄정 수사 그 기초가 되려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그 경찰이 부담없이 조사할 수 있죠. 국회의원직을 붙여놓으면 경찰이 무서워가지고 수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엄정 수사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자기는 면피하겠다 하는 식으로 참전을 하는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재명이는 차명거래와 내부정보 이용 등 이재명이도 인정하고 있는 게 차명거래 인정했죠. 내부정보 이용 이건 아주 큰 겁니다. 정권거래법 위반. 이거는 형량이 얼마나 될지도 모릅니다. 내부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죠.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이춘석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 이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뭐냐면 인수위예요. 이재명이가 인수위 없이 바로 들어갔죠.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인수위인데 인수위에서 뭘 담당했느냐?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춘석 의원을 경제2분과장직에서 해촉하고 내렸다 이거죠. 송경희 기획위원을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를 하는데 이게 내막이 뭐냐? 사실상 경제2분과장 이 자리가 뭘 하는 게 100조 원의 이재명이 큰소리 친 공약한 게 그거잖아요. 100조 원을 AI 분야에 투자하겠다. 자, 이게 덩어리가 얼마짜리다? 100조 원. 대장동의 100배 또는 200배. 이런 어마무시한 자리에 정보가 마음대로 교류되면서 이춘석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개미 털어먹기 들어갔다. 이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짓을 보고도 또 투자를 하면은 진짜로 정신 나간 거죠. 자,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춘석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엄정 수사를 하려면 제일 먼저 국회의원직을 박탈시켜야 경찰이 안심하고 탁 덮치고 들어갈 텐데 어쨌든 여기서 또 정청래하고 마찰이 일어납니다. 이게 재밌는 판이에요. 판 자체가 엄청나게 재밌는. 자, 그러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걸리는 사람은 정청래가 아니라 이재명이죠. 제가 게이트급이라고 하는 게 게이트가 뭐라 그랬죠? 바로 현직 대통령을 걸고 넘어갈 때가 게이트급. 닉슨 게이트 다 아시죠? 닉슨이 대통령 자리를 물러나야 했죠. 그 정도로 큰 건이 대통령의 직을 날릴 수 있는 게 게이트급입니다. 이것이 게이트급으로 커진다고 제가 이야기한 그 내면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재명이가 똥줄이 탔으면은 이재명이 지금 그 제도가 있잖아. 그래서 똥줄이 타가지고 다른 거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 바로 지금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는데 이 꼬리 자르기가 제대로 돼갔느냐?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이가 대변인을 통해 직접 지시사항이 밝힌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즉 휴가지에서 직접 지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정도로 따끈따끈하고 똥줄이 탔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자, 이재명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이재명이 취임 직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 부정 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보인 바 있다고 언론들은 이야기하면서, 최근 대주주 기준 조정 등이 담긴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과 이번 사태가 맞물려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자, 대주주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가지고 주식시장 말아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관련이 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춘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국가대표 국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바로 그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 바로 그날 정보가 딱 이쪽은 미리 있는 거죠. 정보를 미리 이용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그걸로 치고 들어가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이거는 내부자 거래나 비슷한 어마무시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뭐 어떻게 저떻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 수백 배로 큰 거고 이재명이가 직접 걸려 들어갈 위험이 있죠. 왜냐? 바로 이 사람이 이런 정보를 퍼갈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한 사람이 첫 번째로 이재명이고, 그걸 자리를 주고 나서도 그걸 활용해서 개미 피 빨아먹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이재명이고, 지금 여기서 정청래하고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 정청래는 이춘석은 사고가 터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여기서 강선우는 싸고 돌면서, 이거 뭡니까? 강선우는 이재명계가 아니에요. 친 이재명계가 아닙니다. 정청래는 개를 싸고 도는 거죠. 자기 개파를 늘리고자 하는 지금 정청래 속이 보이는데, 이춘석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이재명파 친명계죠. 여기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정청래가 지명직 최고위원회 호남 3선 서삼석을 내정했는데, 이 서삼석은 누구냐? 개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인물인데, 왜 그러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잖아요, 그때. 그래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가 이걸 기각시켜줬는데,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때 29명이 민주당에서 이탈했죠. 즉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동의해줬죠. 그 가결 의심 29명에 올랐던 인물이 서삼석이었고, 서삼석을 정청래가 호남 3선 최고위원직에 배정을 했죠. 그 반 이재명계를 지금 정청래는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내부에서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뭔가가 나올 것이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걸 잘 보면 아주 분명하게 하나 딱 드러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게 뭐냐? 이게 해결의 변정법에 나오는 정반합에서 정에서 반이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엄청난 충돌이 발생하죠. 이것이 나중에 팩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런 내부 갈등에 이재명이 참전을 한다? 이재명은 참전해봤자 득볼 일이 전혀 없을 텐데 왜 참전을 할까? 그만큼 이재명이 똥구멍에 불이 붙어버렸다는 거죠. 똥구멍이 따끈따끈하게 지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직접 나섰는데, 이재명이 직접 나섰다 하는 것은 그동안 이재명은 자기가 책임질 일은 밑에서 다 하도록 하고, 이재명은 되도록 나서지 않고 좋은 역할만, 배드캅, 굿캅 이런 식으로 좋은 역할만 하고자 했을 텐데 영코로 참전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발을 못 빼게 됐습니다. 이 판이 얼마나 재밌게 흘러갈 것이냐. 제가 처음 이 사건 터질 때부터 제일 먼저 보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게이트급으로 커진다 그랬죠. 지금 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중간입니다. 자, 판이 어디까지 얼마나 커질 것이냐 하는 것은 이거 워낙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내일 사이에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드디어 특검까지 거론을 합니다.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게 게이트급 초대형 사건이라. 이춘석이 하나뿐이겠냐. 당장 국정기획위원회 그에 참여했던 사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더글더글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걔들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이 포함해서 이 국회의원 전체를 전수조사 다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조사에 동의했어요. 전수조사 다 하자. 그러면서 특검까지도 거론되는 등 판이 커지고 있는 판에 이재명이가 직접 참전을 해버렸다. 이거 판 정말로 재밌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국당과 진보당이 여기에 또 가세를 합니다. 도대체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저 이거 처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게이트급으로 진화한다 그랬죠. 거기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 내놔라. 이제 너희들 법사위원장으로 그만큼 사고 쳤으면 됐지 않냐. 이제 내놔라. 원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자기네들은 명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명분도 없이 법사위원장 자리만 차고 있고, 특히 거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계의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을 한다. 미리 내정 다 해놓고 지금 국민한테 눈만 깜빡거리고 있죠. 좀 속아도 하면서. 자, 제일 먼저 이춘석 이 사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안에서만 제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조국당은 왜 또 의원직 자체를 날릴 것을 촉구하느냐. 원래 국민의힘에서 의원직을 제명할 것을 촉구했는데, 전북 정치권, 전라도 정치권이 이춘석을 의원직 사퇴, 그러니까 제명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사퇴를 얘기해요. 사퇴를 하건 제명을 하건 결과는 똑같은데, 실제로 보면 의원직 사퇴가 아니라 제명을 해야 맞죠. 이게 보통 건 사건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이재명을 직통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이재명은 범죄자 아닙니까? 재판이 5개나 걸리는데 전부 재판 무마시켰죠. 이게 터져가 제대로 올라가면 이재명 재판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조국당, 진보당 이런 데서 그 좌빨들이 오히려 이춘석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은 뭐냐. 오늘 조국당 전북 도당 명의로 성명이 나왔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은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하면서 오랜 소외를 벗고 중심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움텄다 하면서, 그러나 믿었던 도끼가 발등을 찍었다. 아이야, 조국당에서 믿었던 도끼가 발등을 찍었대요. 그 발 되게 아프겠습니다. 제대로 찍혀가지고.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탈당했지만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할 이야기를 조국당이 대신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진정한 책임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데 있다. 배지는 달고 있지만 전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의원의 직이 전북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수사의 방패막이로 쓰일 것이라는 점. 똑똑해.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수사의 방패막이로 쓰일 것이라는 점을 조국당에서 탁 지적을 하고 나오네요. 그러면서 정치는 책임이며 신뢰로 존재한다. 아이고, 조국 보면 책임이고 신뢰고 나버리고 이번 8.15에 3인이 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도민의 절박한 심정과 기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그것이 전북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전라북도 조국당 전북 도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당이 또 갑자기 나서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를 한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윤리와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하면서 본회의장에 주식 투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본회의장 주식 투자 정도가 아니죠. 정권 차원의 이건 게이트급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탈당으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즉 이준석을 제명할 것을 지금 지부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배꼽 터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거 뻔한 거죠. 전라북도 익산갑 선거구가 비어지게 되면은 이곳을 노리는 조국당 후보나 진보당 후보가 어차피 전라북도는 국민의힘은 후보도 제대로 못 낼 테니까 자기네들한테 국회의원의 직 하나가 이게 그냥 생각지도 않는데 굴러 들어가 자기 아가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건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지만 그러면서 명분으로 내거는 것이 무소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해봤자 전라북도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자기 자신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은 맞아. 속이 다 뻔히 보이잖아.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방금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법사위원장직을 내놓고 이춘석을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된다. 두 가지죠. 법사위원장 내놔라. 그리고 이춘석 제명 절차에 착수하자. 이 제명 절차 착수는 이거 기괴하게도 정말로 코미디스럽게도 조국당과 진보당이 협조를 해가지고 제명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청래가 이것을 막는다 그래도 얼마나 막을 수가 있을까? 정청래는 막을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닦아놓고 해가지고 정청래는 이 친 이재명계 이쪽은 되도록이면 털어내고 싶어합니다. 정청래가 원래 그러면서 반 이재명계를 자기가 임명하고 있죠. 이거 개딸들은 지금 정청래한테 열받아가지고 아주 미칠 뻔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정청래가 지명직 최고위원회 호남 3선 서삼석을 내정했는데 서삼석이는 개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인물입니다. 왜냐?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 시에 가결하는데 표결을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29명 명단에 올렸던 인물을 정청래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내정하죠. 이거는 이재명하고 선을 긋고 있다는 게 딱 눈에 보입니다. 이게 회계의 변정법이죠. 자, 이렇게 되는, 그리고 정청래로서는 아야 잘 됐다. 이놈의 자식 이춘석 이거 제명하는 것도 정청래로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데다가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제명 촉구를 해야 되고 조국당도 진보당까지도 가세해가지고 제명 촉구에 나선다고 한다면 이건 어마무시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춘석이가 제명되면은 말입니다. 제명되면은 경찰 수사가 속도를 발휘하게 됩니다. 무소속이라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고 나면 경찰 수사가 부담이 없어지죠.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이재명이 걸리는, 제가 지금까지 정황을 많이 제시했잖아요. 이재명이 걸려들 수도 있다. 그것까지 가면은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고 그걸로 안 간다 하더라도 나라가 뒤집어질 판이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뒤집어지겠죠.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이 여전히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실시간 주식 거래를 한 민주당 사선 중진, 그것도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의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탈당이나 제명 한 줄로 사태를 덮으려고 하고 그 뒤에는 제명 손절이라는 거칠애와 함께 후임 법사위원장을 내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추미애로 내정했다는 보도까지 났다. 이쯤 되면 앞뒤 분간 못하는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했던 걸 그대로 곽규택 의원이 또 그대로 딱 하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할 일은 법사위원장직을 꿰차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내놓는 것이다. 그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고 법사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다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 관계자 전원에 대한 이해충돌, 주식거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 뒤져라. 수사기관은 이춘석 의원이 실제로 누구의 계좌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서 왔는지 났는지 밝혀야 된다. 보좌관 명의 외도, 추가 명의 차용이나 조직적 통정거래가 있었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러면서 법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은 정의와 윤리, 책임을 실천할 자격이 있어야 마땅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다시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민주당은 제명쇼로 눈속임을 할 생각하지 마라. 당장 국회법에 따라 이춘석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하고 법사위원장직도 내놔라 하는데, 이춘석 제명 촉구에 조국당도 가세하고 진보당도 가세하고 나라 꼬라지가 엉망진창. 초대형 범죄를 저지른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원장의 후임으로 추미애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맡아도 되는 사람인지 검증이 필요하겠죠. 당장 추미애 아들 어디 갔느냐, 이게 지금 댓글에서 우수수수수수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적을 해봤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서는 전격적으로 전부 다 나서가지고 법사위원장 자리 이제는 내놔라, 그 정도로 대형 사고를 쳤으면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니들이 의석수만 믿고 그걸 새로 또 추미애를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 같지 않은 짓 하지 말고 이제 내놔라 하고 국민의힘은 전력을 다해서 지금 나섰는데, 문제는 추미애로 그대로 낙점해놓고 나서 밀어붙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청래, 이게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추미애로 낙점해놓고 그게 손쉽게 그냥 넘어갈 것으로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국민의 힘도 나서겠지만 국민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또 범죄 아닙니까? 탈영 의혹이죠. 이게 2016년 11월 달에 추미애의 아들 서모 씨가 가출소에 입대해가지고 휴가 나가가지고 그 다음 귀대를 안 함으로써 탈영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당시에 가출소로 복무 중이던 추미애의 아들 서모 씨 탈영과 관련해서 당시 최모 보좌관과 이틀 동안 카톡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사실이 그 당시 2020년 8월 28일 날 밝혀졌습니다. 이미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당시 끝발이 좋아가지고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죠. 무혐의 처분, 그게 말이 무혐의 처분이지 무혐의 처분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추미애 당장 아들이 국외로 피신을 하면은 그걸로 무마가 되느냐? 아니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외로 도피를 하면은 소멸시효가 멈춥니다.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럼 소멸시효가 살아 있다는 것은 그 범죄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귀국과 동시에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 그래요. 어쨌든 막 그렇게 돼가지고 검찰이 피고발인인 고발을 당한 추미애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서면 조사만 한 차례 하고 땡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동부지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 무혐의가 나중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하고 나서 그 보좌관 최모 씨하고 아들 추미애 아들 서모 씨도 불기소 처분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리 봐도 이게 이상하다 말입니다. 무혐의 될 만한 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지가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2020년 12월 31일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게 그로부터 2년 후 2022년 지금부터 3년 전 6월 7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 동부지검과 군검찰의 수사기록과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해본 결과 동부지검의 기존 처분, 즉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그것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국민의힘 항고를 기각했다가 이게 정말 몇 번이나 그럽니다. 그러다가 2022년 11월 29일 5개월 후 대검찰청이 서울 동부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립니다. 수사를 재기하라. 수사를 다시 처음부터 해라.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가지고 동부지검 형사 3부가 재수사에 들어갔는데 2023년 그 다음 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2023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서울 동부지검 형사 3부에서 이 사건과 연관된 핵심 관계자들을 다시 재소환하기 시작했고 조사 중인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혐의 처벌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재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재수사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짠짠바라바라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짠짠바라바라가 추미애 아들이 외국으로 튀르키예로 출국하고 튀어버렸습니다. 박원순 아들이 아직도 귀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아들도. 그러니까 튀르키예로 출국한 게 튀어버린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검찰은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입국 시에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추미애 아들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이건 이 시간에도 다시 입국하면은 통보가 돼가 딱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추미애 아들 어딨노? 이거는 추미애만 알겠죠. 엄마니까 추미애가 알겠죠.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저놈의 집안들은, 저놈의 동네는 왜 저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아직도 안 들어오는데, 박원순도 사실은 진작에 들어와가지고 재판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 중에 튀어가지고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미애 아들은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 일종의 도피 의혹을 가지게 됐죠. 도피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2024년 3월 15일 채널A 단독 보도입니다. 그러면 2024년 3월 15일이면 지금으로부터 1년 반밖에 안 됐죠. 1년 4개월. 지금부터 1년 4개월밖에 안 된 소식이 뭐냐? 당시 앵커가 뭐라고 하느냐?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서 씨는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외 도피 의혹이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은 이 추미애의 아들 서 씨에 대해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 하면서 손인혜 기자가 단독 보도를 합니다. 채널A 손인혜 기자가 지난 2017년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논란, 이거 탈영이죠. 탈영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지난 2020년 9월 서울 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2년 뒤에 대검찰청은 수사 재기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왼쪽 무릎 수술을 이유로 3차례 휴가를 사용했는데 세 번째 휴가 당시에 사전 승인 없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동부지검은 당시 휴가 담당 장교와 직속 상관 등을 소환해 조사한 뒤에 추미애 아들 서모 씨에 대해서도 군 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해버렸는데 나가버렸다. 튀르키예라는 나라로. 이렇게 수차례 이어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서모 씨는 작년 말에 튀르키예로 출국한 뒤에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출국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추미애 아들 서모 씨에 대해서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 소환 통보를 받고도 해외로 나간 피해자는 귀국하는 즉시 출입국 당국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조치했다는 겁니다. 채널A는 추미애 전 장관한테 네 아들 서모 씨의 소환 불응 사유와 출국 사유 등을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라고 특정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으로 튀었다 하는 의혹이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데리고 오면 수사하면 됩니다.
왜냐?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로 이 보도가 나온 게 2024년 작년 3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이게 불과 1년 전에 외국으로 튀어버렸다 하는 의혹으로부터 추미애가 자유스럽지 않은데 추미애를 다시 법무부 장관식 추미애를 다시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킨다고? 이런 말같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국민이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는 용납을 하겠습니까? 자, 지금 추미애 아들은 튀르키예로 1차 출국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행방에 대해서도 추미애는 입을 꽉 다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미국에서 봤다 영국에서 봤다 하는 이야기들은 루머는 들리는데 그 루머를 확인할 재간은 없고 일단 해외로 튄 거는 틀림없어. 지 아들이 범죄 혐의로 해외로 튀었는데 더군다나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까지 나와가지고 재수사 대상인데 왜 해외로 도망을 가가 아직 안 오냐? 안 오는 사유가 뭐냐? 이거 밝히기 전에는 추미애가 법사위원회 위원장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맞죠? 이것도 반드시 특검을 가야 됩니다. 이것도 특검 갈 사유죠. 권력자니까. 자, 추미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개 질문. 추미애 의원, 당신 아들 어디 갔소? 지금이라도 밝혀야 합니다. 지금 해외 도피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법무부 장관 출신이니까 법에 대해서 더 잘 알죠. 소멸시효 멈춰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 있는 기간 동안 소멸시효는 중지됩니다. 즉 들어오는 기간까지 소멸시효는 중지가 되고 언제 들어와도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살아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들어오기는 힘들 것이고 입국과 동시에 검찰에 째깍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재명 정부가 덮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덮어줍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덮어준다면은 바로 대통령 해임 사유가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양수 겹장으로 걸려 있는데 뭐 어쩌겠다고 추미애를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키겠다고. 자, 지금부터 국민 여론이 좌우합니다. 추미애 아들 어디 갔노?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탈당을 하고 민심이 벼락을 때리자 정청래가 아주 국민을 조롱하듯이 이춘석을 민주당에서 제명하는 쇼를 벌이고 있는데 저는 웬일로 제명? 국회의원직 제명이 아니고 탈당한 사람을 그냥 제명하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제명하는 거예요.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의원직 박탈은 놔두고 의원직은 유지하게 해주고 왜 의원직은 유지하게 해주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어제 제가 이야기 들었죠. 이거 이재명 게이트급으로 진화한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 방송을 5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가 이거 이재명을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게이트급이 될 수가 있다. 그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장 국회의원의 직을 날려버려야 되는데 제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안에서 제명, 민주당에서 쫓아낸다 그죠. 탈당한 사람을 또 제명, 쇼 이런 쇼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됐으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되죠. 야당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원래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전통이 야당이 맡아오던 건데 쟤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지금까지 관리를 뒤집어 엎었죠. 돌려줘야 되는 법사위원장에 추미애를 내정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제가 이거 오래간만에 옛날 썸네일을 하나 가져왔는데 옛날에 추미애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뒤지게 싸울 때 추미애가 미친듯이 검찰을 향해서 칼춤을 춘 그 사실을 두고 미친듯 지나는 추미애의 칼춤, 이거 이 영상 제작한 지 가만 보니까 한 8년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된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넘겨야 되는데 절대로 안 넘깁니다. 국민의힘에서 아마 다
107명 전체가 다 국회에 들어누워도 아마 쟤들은 법사위원장 양보를 못할 겁니다. 그거 양보하는 순간에 이재명이 골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범죄자 아닙니까? 범죄자로서 재판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국민의힘이 차지하면 당장 재판부터 받아라 라고 나갈 텐데, 그거는 이재명의 목줄이 생명줄이 꼴락꼴락 달려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할 수는 없는데, 이때 국민의힘은 장외로 나갈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맞이하는 겁니다. 지금 나가야 돼요. 물론 지금은 당에서 지도력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당대표가 나오는 즉시 바로 장외로 탈출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이거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청래 머리에서 고삭 떠오르는 게 이춘석을 제명하겠다. 와, 진짜로 제명한다 그래요. 진짜 국회의원 배지 떼는 줄 알았는데, 민주당 안에서만 제명하는 쇼도 이런 쇼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를 한 다음에 공석이 대가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직에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자, 기왕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추미애 네가 해라, 이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왜냐, 추미애는 사고 치는데 선수 아닙니까? 추미애로 인해서 추미애가 한때 보수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저 추미애가 돼가지고 저 사고를 치는 게 본능적이기 때문에 저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을 한다 하면은 뭐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법사위원장 하는 거는 저거 안에서는, 민주당 안에서는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우리가 추미애를 상대하는 게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6일입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계좌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 우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할 것이다. 나중에 제명할 것이다. 이거 진짜로 국회의원 난리냐? 왜 제명을, 그 의원직 제명은 왜 못하느냐? 당장 구속영장 나오면은 현직 의원은 뭡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국회 동의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압도적인 과반수로 적어도 구속은 말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 이춘석이 구속되면은 이춘석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있다. 이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춘석이가 민주당에서 제명이 되든 자진 탈당을 하든 국회의원 배지는 철썩 붙이고 있는데, 주진우가 그랬죠. 쇼하지 마라. 민영배 의원은 탈당했다가 복당해서 요직을 맡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제명됐다가 복당했다. 김남국이도 코인 의혹으로 탈당했다가 우회 입당하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제 대통령을 이재명이 하고 근무 중이다. 국민 회초리를 피하려는 꼼수다. 법사위원장직부터 야당에게 넘겨서 민주당도 견제받아야 된다. 위장 탈당쇼에 속지 않는다.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하고 반기업 반시장 법안도 철회해라.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최소한의 조치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진우가. 자, 여기서 쇼라는 말 나오죠. 이거 모르는 국민 이제 없죠. 이 쇼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안철수가 딱 지적을 하던데, 정청래가 강선우는 싸고 돌면서 이춘석이는 제명, 탈당, 진상조사 이렇게 나가는 게 뭐냐? 강선우는 정청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춘석은 이재명 사람입니다. 끼리끼리 놀았죠. 이 범죄 혐의가 이재명하고 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청래의 당선 일성은 보좌진을 갑질한 강선우 감싸기였죠. 그죠? 강선우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이춘석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즉각 윤리감찰단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제명, 탈당, 별 꼬라지를 다 하고 있다. 민주당의 명심, 이심이 따로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도 빨리 노골적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야기해 온 바로 정반합의 원칙입니다. 정의 하나 셋업되면 정의 이재명 저거 안에서는 좌파는 정의 셋업됐죠. 셋업된 지도 오래됐죠.
정청래가 그 안에서 튀어나오는 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간시키는 작업, 전략이 지금 필요한 때죠. 둘이를 이간시켜 놓고 나면 아주 재밌는 형국이 펼쳐지는데, 여기에 추미애가 들어가면 추미애가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추미애는 자기 나름대로는 눈치를 잘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나중에 국민의힘을 사정없이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게 추미애죠. 그래서 보수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 국민의 관전 포인트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더군다나 이춘석이가 누구냐? 이춘석이가 바로 이재명하고 딱 코가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지금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어요. 이것도 뭐냐? 국민의힘에서 왜 국정기획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상 인수위였죠. 인수위 없이 바로 정권을 맡았으니까. 이춘석이가 지난 4일 네이버 등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했죠.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주식 거래 내용이 뭐냐? 이게 무려 100조짜리입니다. 거래가 100조. 대장동 조단위, 이런 조단위를, 대장동을 100개쯤 엎어놓은 게 이거예요. 대장동의 100배. 자, 100배가 넘을 수도 있죠. 100조니까. 대장동의 100배가 넘는 이 사업이 뭐냐? AI 국가 대표 프로젝트. 여기에 누구누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요거는 경찰 조사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못 피해요. 자, 그러면 보자. 문제는 이춘석이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바로 콕콕콕 집을 수 있는 AI 담당인 경제2 분과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춘석은 이재명을 물고 들어가는 게이트급으로 이게 사건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이재명이가 지난 시절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범죄자였지만 이것까지 코가 끼어버리면은 이것도 범죄자로서 이 모든 것도 다 같이 여기 엎어지는 거죠. 그죠? 자, 새로운 범죄가 나타났으니까 지난 범죄도 여기 다 엎어져 가지고 국민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책 설계자가 발표 당일날 수혜 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심각한 이해 충돌이다 하면서 이춘석과 함께 관련 정보를 취급한 인물들을 모두 수사하고 국정기획위원회를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원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무감찰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 이거 이재명까지 같이 코를 끼가, 이재명 여기 벌써 코 끼어 있다고 봐야 되죠. 이재명의 공약상 무려 100조짜리, 여기에 100조를 주무르는 그 핵심 자리에 이춘석 의원이 있었고, 이춘석 의원이 바로 4일날 발표한 네이버 등등등등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참여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한 겁니다. 이게 뭐죠? 이거 바로 현직 대통령을 겨냥하는, 범죄자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이트급으로 진화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내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의원직 박탈은 못하고, 정청래가 의원직 박탈은 못하겠고, 민주당 안에서만 이미 탈당한 사람을 제명하는, 쫓아낸다, 이런 쇼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이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고 국민도 모든 것을 알게 되어가고 있다. 어마무시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을 뒤흔들 어마무시하게 큰, 대장동보다 100배가 크다니까. 이게 최소 100배. 어제 제가 이 사건 진짜로 최초보다 하면서 지금 벌써 6번째 영상인데,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이 사건은 게이트급 초대형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했죠. 게이트급이라고 하는 게, 이걸 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게이트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직통으로 걸리는 게 게이트라고 그래요.
닉슨 게이트, 무슨 게이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게이트급, 현지 대통령이 직통으로 걸릴 수 있는, 즉 이재명이 직통으로 걸려들 수 있는 초대형 사건일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드디어 국민의힘에서 특검도 거론하면서 지금 여론이 이춘석이 하나뿐이겠냐, 현직 국회의원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게 이춘석이 하나뿐이겠냐, 이재명 주변에 있었던 그 팀들이 이춘석이 하나뿐이냐, 특히 국정기획위원회는 정권 인수위하고 같은 건데 거기서 바로 AI를 담당하던 자가 이춘석인데 이게 국정기획위원회가 한두 사람입니까? 그리고 민주당 쪽에 이게 연루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이춘석이 하나뿐이겠냐,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국회의원 전부 다 조사하자 하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이 전수조사하자 하는 이 여론은 각 게시판의 댓글 모든 데서 싹 다 나옵니다. 특히 이 주식 투자는 종목창에 그게 댓글에 쫙 전수조사라는 국민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물론 저도 고함을 질렀고,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자 하는 여론이 일자 국민의힘은 좋다, 이 조사에 동의하겠다, 우리 전부 전수조사 받을 테니까 민주당 니들도 같이 하자. 자, 민주당에서 사고가 터졌죠. 특히 정권하고 가까운 데서 항상 이런 사고는 터지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 이재명하고 연루가 돼 있으니까 이 사건이 터진데, 이게 무려 100조짜리 프로젝트 아닙니까? 100조. 대장동의 100배 또는 200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은 민주당 적어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도 모를 수가 없죠. 특히 국민의힘 송원석은 차명투자 의혹 전수조사 여론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동의한다, 전수조사 부분을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할지 이것을 정해가지고 하자. 자, 드디어 이제 이렇게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요 게이트급 이춘석을 물어뜯는 진돗개, 그러니까 완전히 이춘석 담당자가 누구냐, 국민의힘은 저는 주진우 의원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춘석이 탈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심의 벼락이 계속 떨어지자 국민을 조롱하는 것처럼 탈당했는데 또 제명하는 쇼를 합니다. 그래, 제명하는 것 좋고 또 추미애를 갖다 붙이고 하는 것도 뭐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탈당이고 복당이고 이거는 쟤들은 뭐 국민 눈이 잠깐 감기면 바로 속여버리니까, 여기서 방금 주진우 의원이 아차 안 가졌네. 주진우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시작을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런 거 보면은 법적인 부분에서는 감각이 최고로 좋은 사람 아니냐.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한 게, 잠깐만요, 이거 내가 가져왔는데 잠깐만요. 주진우 의원이 뭐라 그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가져왔다. 방금 이춘석 의원 고발장을 냈다. 이춘석은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죠. 경찰 조사 받고 있는데 지금 경찰 조사가 이 착수된 거는 일반 국민 한 사람이 경찰 조사를 의뢰해서 이제 고발을 했죠. 근데 주진우 같은 법적 전문가가 오늘 아침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혐의는 차명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인데 개미 투자자 덩쳐먹는 파렴치 범죄고 위장 탈당 쇼로는 부족하다.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면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는데, 여기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검 사안이라고 딱 이야기하죠. 자, 첫째가 뭐냐,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들 전수조사해라. 완전히 국정기획위원회가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현직 대통령을 직접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을 전수조사해라. 전부 다 조사해라. 국정기획위원회부터. 이춘석처럼 내밀한 국정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수혜주, 테마주를 선침해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는데, 이춘석이 하나만 조사해가는 안 되고, 첫째로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을 전수조사를, 여기 민주당 의원들 쫙 들어가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 줄초상 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개미들의 뒤통수를 친 파렴치범이고, 둘째, 국회의원 차명 재산을 전수조사 하자. 이거 검찰 또는 감사원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춘석 의원처럼 보좌진 명의로 차명 재산을 굴리는 의원들을 세출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된다. 두 가지 나왔죠. 세 번째 제시하는 것이, 셋째, 특검을 할 사안이다. 4대 특검으로 가자. 법사위원장은 권력자다. 법사위원장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위장 탈당 쇼니 재명이니 했어도 민주당은 싸고 돌 것이다. 왜냐? 이거 올라가면 이재명까지 걸려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 범죄가 없는지 특검이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검하자. 물론 민주당 방식 그대로 특검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해야 된다. 자, 특검하자. 특별검사는 국민의힘이 정하는 걸로 하자. 지금 저거 했던 거 그대로. 그리고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 국민 회초리 안 맞으려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특검이 성사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특검 여론이 있는 것 자체가 저 민주당 이재명 정권 허약한 정권이라고 제가 수백 번 이야기했죠. 저 허약한 정권 모가지를 끌어내릴 수가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특검 투쟁을 하자. 특검 법안 제출하면 저쪽이 압도적인 과반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 법안이 통과될 리는 없겠죠. 하지만 이거야말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민 전체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민주당에서 등 돌리게 만들고 이재명한테 등 돌리게 만드는 어마무시한 이게 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제가 벼락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쓰죠. 이거는 날벼락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는. 민주당은 이게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정청래가 하는 식의 그런 쇼로는 해결 자체가 안 된다.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고, 쇼라는 것은 국민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웃기는 쇼라 이거죠. 쇼를 해도. 아니, 탈당한 사람을 또 제명해. 그런데 국회의원직 제명은 아니고 민주당 당정만 제명한다. 하려 그러면 국회의원직을 날려버려야 되는데 국회의원직은 보장해주고 뭐 하자는 겁니까? 쇼도 이런 눈가림이 없죠. 이 눈가림 쇼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게 국민의 힘 명의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장애투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는. 정청래는 국민의힘하고 악수조차 안 하겠다 했죠. 그러면서 자기네들 사고 다 터지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악수조차 안 하겠다는데 뭘 더 합니까? 이거 법사위원장 추미애가 된다 그러죠. 말릴라 그래도 의석수가 돼야 말리지. 쪽수가 안 되는데, 과반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말려요? 못 말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기회도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분이 주어질 때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몰라도 그 당대표는 반드시 장외로 나가는 당대표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 전수조사해라. 국회의원들 전부 전수조사하자. 그 다음 특검하자. 이거는 바로 권력자의 범죄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어마무시한 권력자입니다. 어마무시한 권력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장탈당 쇼고 나버리고 뭐 제명 쇼고 나버리고 이런 제명하니까 또 이재명하고 이름도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발음이 그렇게 나는데, 자, 특검으로 가자. 너가 의석수가 많아가지고 특검을 뭐 문질러? 그러면 국민 여론으로 이거 승부 보겠다. 너가 특검 하자는데 안 하잖아. 너는 마음대로 다 하고 우리는 왜 안 해줘? 더군다나 이런 국민 전체가 분노할 사건이 터졌는데 왜 특검 안 해줘? 하면은 바로 장애로 나가버리면 됩니다.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국정기획위원회 전수조사, 국회의원 차명재산 전수조사, 특검, 이거를 진짜로 내걸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차트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네이버고 하나는 카카오입니다. 어제
이춘석이 탈당을 하고 오늘 아침에는 이재명까지 이 전쟁에 개입을 하는 참전을 하는 그런 대형 이슈가 터졌는데 이거 게이트급이 될 거냐 안 되는 거냐. 시장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이기는 정책이나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적어도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시장을 이기는, 심지어는 공산주의 국가도 소련도 시장에 져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자, 여기서 네이버는 1.94% 내렸는데 어제도 내렸죠. 오늘도 내렸습니다. 즉 이춘석 이 사람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바로 주식 투자를 네이버 등등등에 했는데 네이버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카카오는 왜 3.29%나 올라가고 있느냐. 시장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눈치가 딱 보이죠. 감각이지만 여기서 이 이야기를 출발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올린 영상이 쇼 판이 커진다. 이재명이 직접 참전을 선택했다. 이춘석한테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그걸로 꼬리가 잘라지겠느냐. 지금 이 사안은 말입니다. 단순히 이춘석 한 사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탈당, 민주당에서 제명, 실제로 하려면 국회의원에서 제명해야 되는데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민주당 당정만 제명.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이춘석 하나뿐이겠느냐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자 국회의원 전수조사 다 하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싹 다 하자 하는 여론이 일고 국민의힘은 조사에 동의하면서 드디어 특검을 꺼냅니다. 자, 이거 왜 특검해야 되느냐.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있는 바로 그 국정기획위원회 멤버였다는 거죠. 여기서 뭘 했느냐. 잘 보십시오. AI 국대 선발전에서 네이버하고 SK 등 5곳이 최종 합격되는데 카카오가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은 카이스트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유출을 하나 할 수 있는데 이게 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걸린 국가대표 인공지능 개발사 선발전입니다. 여기서 바로 연결될 것이 이재명이 공약한 100조 원 프로젝트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업스테이지, SK텔레콤 등등등을 최종 선정하면서 카카오하고 한국과학기술은 그리고 KT, 코난 테크놀로지, 모티브 테크놀로지스 등은 이번 발표 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는데 네이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가 뭐래도 카카오겠죠. 왜냐? 우리나라 IT 시장에서 양대 산맥하면 네이버하고 카카오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쪽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사인 카카오를 날릴 수밖에 없다는 유추가 가능하고, 여기서 실제로 AI 개발을 하려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네이버가 가진 만큼 또는 그만큼이 더 될지도 모르고 덜 될지도 모르지만 카카오도 엄청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다만 카카오가 지금 좀 복잡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감안해야 되겠지만 자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떨어뜨리는데 혹시라도 네이버가 관여된 것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질주하는 팀 네이버 AI 수석을 배출하더니 국대 선정까지 갔다.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을 맡았던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 기획수석은 이재명의 당선 이후 일찌감치 영입이 되면서 AI 3대 강국 등 성장 전략과 미래 과제를 맡게 됐죠. 이 사람이 바로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지낸 사람인데 네이버 출신 AI 전문가가 AI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진두지휘하게 된 셈이다. 이것은 언론사 기사를 제가 그냥 가져온 겁니다. 네이버 출신의 장관과 수석이 총 3명이나 기어 들어갔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 조각이 완료될 때 우리는 눈이 튀어나올 뻔했죠. 어떻게 네이버가 저렇게 싹 다 점령 생각하고 들어가냐. 보통 네이버 쪽을 중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뭐 한 명 수석이나 한 명 장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3명이나 몰로 들어갔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이 또 네이버 장관 출신이냐 끈끈한 후원에 대한 보은이냐. 이 후원은 바로 네이버의 그 근처, 이게 성남시 분당 근처에 있잖아요. 여기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도 같이 걸려 있는 그런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다 맡고 있었다면은, 자, 여기 분명히 질주하는 팀 네이버 AI 수석 배출하더니 국대 선정 과정까지도 관여하게 된다라는 기사.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경쟁사 카카오가 네이버가 경쟁사다 아니다 그 분석을 떠나가지고 카카오를 떨어뜨리고 네이버 쪽을 당첨시킨 주역을 맡았다면 이게 바로 게이트입니다. 여기서 바로 게이트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어느 일방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어느 일방한테 손실을 줬다면 이게 바로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재명이 직접 관여했냐 안 했냐는 것은 바로 AI 수석, 대통령실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뭐냐? 수석이라는 것은 대통령실 수석이라는 것은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거나 또는 대통령실장한테 이야기해서 직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음으로 양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수 없다.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추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 AI 국가대표 선정 과정까지도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수사가 확대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확대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AI 국가대표, 국가 예산을 파먹는 따먹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떤 이재명의 영향력이 개입됐나 안 됐나 이게 엄청난 이권이 걸린 사업인데, 그래서 주진우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 전수조사해라. 그럼 국회의원도 전부 전수조사하자. 여기서 이춘석처럼 내밀한 국정정보를 이용해서 수혜주나 테마주를 선침해 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개미의 뒤통수를 친 범죄다 하면서 주진우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을 전수조사하라 하면서 특검을 딱 꺼내는 겁니다. 이걸 특검을 한다면 어디를 특검을 해야 되느냐. 이춘석이 하나를 특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액이 투입되는 국가예산에 투입되는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에 이재명이가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를 이거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못 풉니다.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만이 이것을 풀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당장 시장은 알고 있다. 자, 시장이 정책이나 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이버 주식은 꼬라박고 있고 카카오는 왜 올라가느냐. 제가 지금 방금 찍어온 거니까 여기서 변동이 있어도 크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정권 차원의 의혹으로 발전할 수가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 또는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판 커집니다. 판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재명이가 직접 참전해가지고 이춘석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이춘석 니선에서 이춘석 한 사람 선에서 꼬리 자르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은 댓글마다 다 달리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꼬리가 잘라지겠느냐. 정말로 큰 것은 국대 선정 과정까지 AI 국가대표 선정 과정까지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배정하고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